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뷰티 플러스의 리틀조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방송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옥수점 자크데쌍주 민영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낯익는 얼굴이시죠?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에어 김준우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원장이 지금 3명이 모인 이유가 있죠. 그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 원장님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노무 문제잖아요. 노무 문제 때문에 힘 많이 드시죠? 네. 민영 원장님은 뭐 노무 문제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뭐 퇴직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맞아. 일을 하다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 네. 우리 저기 준우 원장님은 뭐가 제일 큰 고민? 노무 문제에서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문제라든지 네. 이제 저희 계약서 쓰는 양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노동청에 한번 2번씩이나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많은 그 대한민국의 미용실 원장님들이 헤어 디자이너와 원장님과의 그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문제는 우리는 뭐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노동청에서 뭐, 네네, 뭐 그렇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황당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를 채용을 할 때 네. 민영 원장님은 계약서를 어떤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저희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따로 쓰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쓰나요? 도급 계약서. 자율도급 네, 계약서. 네, 네. 정확한 명칭이 맞죠, 그죠? 네네네. 자율도급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본인이 만들어 쓰는 거야? 아니면 노무사를 택하는 거야? 준우 원장님은 어떻게 관리해요? 저는 지금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 노무 비용이 뭐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아도 얼마나 그게 들어가요? 한 달에 보통 11만 원 정도. 그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네네. 자,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달에 11만 원씩 주고 매달 나가는 건가요? 돈이? 네네.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좀 어설픈가요? 어설프기도 어설프고 이제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세한 거 좀 놓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크대상주에서는 본부에서 그런 네. 양식을 좀 주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노무사를 처음에 사용했다가 그리고 자크데쌍주나 뭐 이렇게 브랜드들은 프랜차이즈니까? 네, 본사에서 그 계약서 양식을 따로 전달해 주고요. 또 그 기존에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동청에 저도 2번 들어갔었잖아요. 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니까 그 너무 저 노동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한 지역에 되면은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뀔 때도 있는데 얼굴이 자주 뵙잖아요. 또 오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다 이겼어요. 디자이너와 분쟁에 있어서 다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뭐 저희 이철의 커커 본부에서도 너무 계약서를 주지만 이게 코에 금은 코걸이고 귀에 금은 귀걸이더라고요. 그러면 요 근간에 김준호 원장님은 요 근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청에서 들어가서 CCBB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네네네. 어떤 케이스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다 지급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다 지급을 했는데 네네. 나중에 돼서 이제 퇴직금 문제로 이제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근무했는데? 1년 한 7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원래 그 노동청에서는 어쨌든 그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도급 계약서고 자유도급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네네. 했는데도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출퇴근 시간이 있다는 문제로 근로자 인정이 된다고 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약서에 그냥 우리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프리랜서라고 명시를 한다고 노동청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일반 근로자다. 네네네. 민영 원장님은 계약서 쓸 때 출퇴근 시간 명시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서 내에서 그래도 샵과 그 직원 간에 어느 정도 일에 지장이 없게끔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청소 부분이나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뭐 지시사항이 됐다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나중에 걸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거든요. 분명히 자율교육 계약서를 썼지만 이 사람이 디자이너가 와서 말하는 내용은 뭐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아침에 교육할 때 일찍 나와서 또 나와야 되겠고 또 뭐 청소도 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빌미를 해서 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승소를 했냐면 저는 자율도급 계약서를 쓰고 매장 규칙 합의서를 또 만들었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우리는 장소를 임대를 해주고 약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너와 나와의 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적어도 열심히 들어가고 자기 자리는 좀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서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서를 또 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국은 나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거의 법정으로 가서 법정 올라가기 전에 또 조율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끝까지 이게 왜냐면 다른 디자이너들한테 여파가 오니까. 그쵸. 그게 제일 김준호 원장님은 뭐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재판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는 힘든 거는 딱히 없고 저도 끝까지 제가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냥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다 정리되신 거예요? 네네. 그런 노하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원장님들이 사실은 그 개인 미용실이나 조그맣게 미용실은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럼 뭐 민영 원장님도 그런 케이스 한 번도 안 내보신 거예요? 아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매출에 대해서 그 선불권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본인이 받아간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선불권을 먼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선불권이라는 게 아시죠? 뱉어내고서 가야 되는데 받을 때는 좋고 이제 나갈 때는 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기 싫어서 아니죠. 나는 근로자다. 아니죠.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저는 법적으로까지 가진 않았는데 서로 완만하게 합의를 한 부분인데 조금 손해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해결이 된 부분이고. 돈을 줬어요? 결국은? 일정 비율 이렇게 합의를 봐서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더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높은 인센티브를 또 줬고 그걸 했는데 조금 재력이 있는 브랜드 미용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작은 미용실은 뭐 나중에 그 제일 큰 제재가 영업정지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계약서, 그러니까 자율도급 계약서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써야 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청에 들어갈 만약에 좋게 나가면 사실은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게 나가면,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한두 명이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디자이너도 다 그 수순을 밟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샵에 근무하면서 선후배 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이런 끈끈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아직도 참 착하신 것 같아요.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가장 미용계 맞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결국에 본인들도 오너가 되고 어떤 자리에 오를 건데 그때는 본인들이 좀 더 그 직원들한테 더 베풀어주고. 그거는 뭐 감성적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노무사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일단 마음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노무사가. 그러면 만약에 오라 그러면 원장님이 안 가고 노무사가 갑니까?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 돈으로 막아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은 맞죠.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반드시 뭐 그 이전에 나는 우리 디자이너들과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람 일은 네, 모르는 법입니다. 모르는 법입니다. 여기 다 노동청에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맞죠? 네, 징역은 안 살았습니다. 진역을 살면 되나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저희 그 고객 유튜브 시청자들이 원장님들이 방법은 일단 정리하자면 그렇네요. 그러면 김준호 원장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무사 이용을 하면서 그래서 상호간에 직원들이랑 계약서 쓰는 문제도 조금 껄끄러운 일이기도 해서 노무사 쓰는 게 가장 그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1만 원을 주면 노무사가 새 직원이 들어갈 때 계약서를 쓰러 오죠. 네네, 방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창과 방패인데 노무사가 뭐 디자이너한테 붙을 때도 있고 네. 원장한테도 붙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원장님이 먼저 신청을 하면 그분이 다 인력 관리 퇴사할 때도 그런 거를 미리미리 다 정리해 준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민영 원장님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민영 원장님은 네. 좀 약간 그 사용하는 방법이 좀 옛날식인 것 같아. 솔직히. 네, 저도 뭐 노무사를 이용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게 도움이 되나 싶어서 계약서만 확실히 쓰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똑같은 얘기라고 해서 이게 다시 답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자, 두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근무를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디자이너들이 나 한 달 월급을 달라는 그런 또 주장도 들어와주고 그죠? 네네. 그건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이제 퇴사할 때, 뭐죠? 퇴사? 할 때 쓰는, 우리는 네. 계약 해지서라고 씁니다. 퇴사라는 네, 말을 네, 안 네. 써요. 왜냐? 네, 계약 입사 해지서를- 퇴사라는 말은, 출근 이런 말은 노동자한테, 일반 근로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지원금, 그리고 계약 해지. 이게 그러니까 민용 원장님이 아직 크게 안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네, 해지서를 꼭 써서, 네, 서로 간에 계약 해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원장님 오늘 그만두고서 나가더라도 잠깐만요. 계약 해지서 쓰고 나가세요. 라고 써야 네, 되는데 네. 그거 안 쓰면 또 한 달 월급을 또 주는 경우 심지어는 뭐 3개월을 주는 경우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또 노무사들이 이쪽에 붙으면 1년치를 달라고 이거는 해고다. 우리는 분명히 해고가 아니고 디자이너는 그냥 나갔을 뿐인데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브랜드를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정확합니다. 사실은, 뭐, 수습기간, 그 다음에 매장 협의, 또 합의 협의서, 그 다음에 자율근로계약서, 세부, 그리고 나갈 때는 계약 해지서, 4부를 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앉아서 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우리 김준우 원장님께서는 노무사를 또 이용하고 있는 방법. 월 11만원. 그거밖에 안 들어가나요? 처음에 들어가는 목돈은 없나요? 처음에는 한 12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약할 때 들어가고 이제 다달이 11만 원 정도의 비용을 근데 제가 알기로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노무사들이 이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월 얼마씩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은 앞에 세팅비를. 네, 세팅비를 자, 지금 뭐 미용계 요금은 오를 생각도 안 하고 미용실 숫자는 많아지고 고객 수는 적어드는데 지출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영 원장님이 택한 방식은 그 노무사들한테 처음에 받은 것도 있으니까 나름 관리를 해서 본인이 월 11만을 안 주고 관리를 한다. 저도 월 10일 노무사는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노무사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헤어911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노무사들이 관리하는 그 계약서를 제가 잘 정리해서 자율도급 계약서와 미용사와 원장님 간의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그 상세한 서류들을 공지를 한 100여 분이 다운로드를 받아갔는데 아직도 만약에 못 보셨다면 그거는
아마 원장님도 알고 우리는 다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 헤어 카페 헤어 911로 들어오시면 그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원장님, 그 문제 말고 또 퇴직금 문제, CCB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거는 또 있어요? 그게 제일 큰가? 들어오고 나가고 제일 큰 건 그렇죠. 큰 네. 거겠죠, 그죠? 아, 이걸 뭐 어떻게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참 마음은 사실은 무거워요. 여기 오늘 여기 어메이징 헤어에 지금 이 김준호 원장님 미용실에서 지금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그럼 서류는 다 쓰신 거예요? 네네. 그 12만 원을 주면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숫자에 관계 있이 비용을 산출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세팅비도 이제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월비도 이제 숫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들이 그 계약서를 쓸 때 기분 좋게 쓰나요? 저는 같이 이제 자리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서로 간에 이제 깔끔한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아마 기분이 나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원장님이시니까 만약에 본인이 다른 미용실에 가서도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은 네 하고 네네. 서로 좋은 관계로 가는 거라서. 아, 믿을 수 없는 우리 민영 원장님. 네, 저는 씁니다. 진짜 씁니까? 네, 당연히 씁니다.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헤어 디자이너와 그리고 미용실 간의 계약 체결은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내용도 지금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CCBB가 돼서 너무 힘들어서 미용실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많고 전문 노무사를 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전문 노무사를 사실은 써도 이렇게 김준호 원장님은 좀 편하다 나는 그래도 줄 건 주더라도 좀 편하다. 네네. 또 여기 민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대상자 민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또 지원하는 또 계약서도 있고 또 워낙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를 잘 경험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도 돈을 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고. 네. 이거 준비를 안 한 거야 사실은.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헤어 911에서 정확하게 양식화된 그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다시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는 그런 미용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 헤어 9 하나 치면 아마 들어가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들을 그 세 분을 모시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뭐 근무를 다 마치고 영업을 하시고 지금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가는데 저희 미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거니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드렸어야죠. 자, 리틀제 뷰티 플러스!